자, 보일러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엔지니어 분들이라면 이거 한 번쯤은 헷갈려 보셨을 거예요. 고온의 응축수랑 설비 손상 문제, 이 원인으로 캐리오버랑 재증발증기가 자주 언급되거든요. 근데 이 둘이 진짜 관련이 있는 걸까요? 오늘 그 미스터리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. 네,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봐야 할 핵심 질문이죠. 현장에서 응축수 온도가 왜 이렇게 높아? 이런 문제에 딱 부딪히면 종종 그거 재증발 증기 때문입니다. 이런 진단을 받곤 하거든요.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럼 이거 캐리오버 때문인가? 이런 걱정으로 이어지기 마련이죠. 이 두 현상 사이에 정말 연결고리가 있는지 지금부터 추적해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용의자부터 한번 살펴볼까요? 바로 캐리오버입니다. 이름 그대로 증기가 뭔가를 운반해서 나른다,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. 그러니까 캐리오버가 뭐냐면요. 원래는 깨끗한 증기만 싹 넘어가야 되는데 보일러 안에 있던 물이랑 그 안에 섞인 불순물들이 증기랑 같이 막 딸려나가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. 딱 찌개가 부글부글 끓다가 국물이 확 넘치는 거. 그거 생각하시면 쉬워요. 이게 바로 시스템 오염의 시작인 거죠. 이 캐리오버라는 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. 아주 명확한 원인들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압력을 너무 낮게 잡고 운전한다거나 갑자기 공장에서 증기를 확 많이 쓸 때, 그러니까 피크 부하가 걸릴 때 있죠. 그럴 때라든지 아니면 보일러 수위를 너무 높게 유지하거나 수질 관리가 엉망일 때, 이럴 때 딱 발생합니다. 결국 들어보면 대부분이 운영상의 문제랑 바로 연결이 되죠. 그리고 이 캐리오버가 한번 발생하면 정말 심각한 문제들을 일으켜요. 일단 증기에 물방울이 섞이니까 열 전달 효율이 뚝 떨어지고요. 더 무서운 건 배관을 마치 망치로 꽝 때리는 것 같은 워터해모, 즉 수격 현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. 이게 배관 꺾이는 부분, 엘보 같은 곳을 그냥 막 파먹듯이 부식시키고 또 감압 밸브처럼 비싸고 정밀한 장비들도 다 망가뜨려요. 이건 진짜 반드시 막아야 하는 문제입니다. 자, 이제 두 번째 용의자를 만나볼 시간입니다. 바로 재증발 증기. 우리가 보통 플래시 스팀이라고 부르는 현상인데요. 이건 캐리오버랑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. 먼저 확실히 해야 할 게 이 재증발 증기는 시스템 고장이 아니라는 겁니다. 이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물리 현상이에요. 뜨거운 고압의 물이 에너지를 잔뜩 품고 있다가 갑자기 압력이 확 낮은 곳으로 나오게 되면 그 에너지를 주체 못하고 일부가 다시 증기로 펑 하고 터져 나오는 거예요. 마치 탄산음료 뚜껑을 확 땄을 때랑 비슷하죠. 이게 어떻게 생기는지 보면 아주 간단해요. 뜨거운 응축수가 스팀 트랩을 통과하는 바로 그 순간 고압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저압인 곳으로 나오면서 발생하는 거죠. 그러니까 보일러 안이 아니라 시스템의 거의 끝단, 트랩을 지난 다음부터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압력 차이입니다. 이 압력 차이요. 트랩을 지나기 전과 후의 압력 차이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양의 재증발 증기가 생겨나요. 이건 고장이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계산 가능한 예측할 수 있는 결과인 거죠. 자, 이제 두 용의자에 대한 조사가 다 끝났습니다. 이제 최종 판결을 내릴 시간이죠. 과연 이 둘은 공범 관계였을까요? 보세요. 이 표 하나면 모든 게 명확해집니다. 원인부터 볼까요? 캐리오버는 보일러 운전 조건 문제, 재증발 증기는 압력 강화 때문이죠. 발생하는 위치도 완전 달라요. 캐리오버는 보일러 안에서, 재증발 증기는 스팀 트랩 뒤쪽에서 생깁니다. 성격 자체도 다르죠. 캐리오버는 없애야 할 오염물질, 재증발 증기는 자연스러운 물리현상입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전문가들의 최종 결론은 아주 명확해요. 두 현상 사이에는 정말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. 자,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그 미스터리가 드디어 풀린 거죠. 응축수 온도가 높은 게 재증발 증기 때문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캐리오버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건 완벽한 오해였던 겁니다. 그런데 말이죠.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. 오히려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부터예요. 캐리오버와 재증발 증기를 이렇게 딱 분리해서 생각하고 나니까 우리가 그동안 골칫거리, 문제라고만 생각했던 이 재증발 증기 안에 어마어마한 기회가 숨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. 바로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이 숫자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? 많은 공장에서 이 재증발 증기를 그냥 대기 중으로 날려보내거든요. 근데 이렇게 버려지는 에너지가 공장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무려 10에서 15%에 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이건 말 그대로 돈을 허공에 그냥 뿌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. 하지만 이걸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회수하면 어떻게 될까요?
실제로 한 프로젝트 사례를 보니까 이 버려지던 재증발 증기를 회수하는 것만으로 공장 전체 에너지의 5%를 절감하는 효과를 봤습니다. 5% 절감, 이게 숫자로만 들으면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요. 이 사례의 회사는요, 이걸로 하루에 연료를 100리터나 아꼈습니다. 하루에 100리터요? 이게 매일매일 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. 어마어마한 비용 절감인 거죠. 그리고 이게 바로 그 데이터입니다.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. 보시면 재증발 증기 회수 장치를 설치하고 나서 보일러로 다시 돌아가는 응축수 온도가 기존 60도에서 90도로 무려 30도나 올라갔습니다. 당연히 더 뜨거운 물이 들어가니까 보일러를 데우는 데 드는 연료가 확 줄어들겠죠. 이게 바로 데이터로 딱 증명된 효과입니다. 자, 이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내려볼 시간입니다. 이 모든 내용이 여러분의 현장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은 바로 이것입니다. 캐리오버는 어떻게든 잡아야 할 문제고요. 재증발 증기는 버려서는 안 될 귀중한 자원이라는 겁니다. 그동안 우리가 그냥 문제라고 생각하고 하늘로 날려보내던 그 증기가 사실은 보물이었던 거죠.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. 지금 여러분, 공장의 응축수 탱크 환기구에서 하얗게 피어오르는 그 증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. 과연 그게 그냥 수증기일까요? 아니면 여러분이 매일매일 놓치고 있는 소중한 에너지, 바로 돈일까요?